그때는 근데 사실 돈 벌려고 왔죠. 상처 많이 받았어요. 딜러가 되게 떼돈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고 요즘이 아니고요. 늘 그래 왔어요. 과장님 그 아우디에 근무하는데 왜 벤츠 차량을 타고 계세요? 작년에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뽑았죠. 안녕하세요. 이타카의 김태형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우디 송도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다혜 과장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2018년도에 이제 송도 아우디 전시장 오픈 멤버고요. 중간에 BMW 그리고 벤츠를 다니고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다른 브랜드에 갔다가 다시 또 아우디에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브랜드도 한번 접해보고 싶기도 하고 사실 마지막에 갔던 벤츠는 제가 좀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온 거죠. 사실 이제 벤츠가 네. 그 예전부터 약간 영업의 끝은 벤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사실 제 주변에 뭐 선배들이나 뭐 동생들 보면은 벤츠에서 오래 못 다니고 혹은 뭐 BMW 갔다가 원래 근무했던 브랜드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벤츠, BMW, 아우디 뭐 각각의 뭐 특징들이 있나요? 벤츠랑 아우디랑 비슷해요, 성향이. 영업사원에 연락을 받아주죠. 다른 브랜드는 받아주지 않나요? BMW는 사실 뭐 아니면 도예요. 약간 성향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할인 부분, 프로모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할 때 사실 BMW 보이면 조금은 힘들었어요. 아, 어떤 부분이요? 차단당하기도 하고 일단 문자로 와요. 전화를 드리면 프로모션 식으로 아, 굉장히 시크하네요. 아우디 벤츠 고객님 일단은 들어주세요. 아, 좀 이럴 수도 있겠어요. BMW는 네. 좀 더 바쁘시고 역동적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기도 스포티한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 차에 따라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그냥 무슨 빨리빨리. 네. 프로모션만 답장 주는 건 조금 좀 놀랍긴 하네요. 상처 많이 받았어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근데 또 여자 딜러로서 근무하게 되면 네. 왠지 고객님들한테 좀 더 연락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뭐 좀 재밌는 혹은 좀 어려웠던 에피소드 같은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어때요? 항상 어렵고 여자 딜러라고 해서 매일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 저도 한 브랜드에서 오래 일하기 쉽진 않죠. 남초 회사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의 이제 문화나 뭐 이제 군대 문화가 되게 강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버티기도 사실 힘들고 일단 멘탈이 조금 세야 돼요. 딜러분들 진짜 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하루 일과가 좀 힘들긴 하죠. 저는 사실 같이 근무를 했었지만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여성 딜러분이 주변에 보기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오래 한 브랜드는 아니지만 네. 이렇게 오래 근무한 거는 우리 이다혜 과장님 외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근데 아우디 딜러 여자분들 많아요. 요즘에는 되게 쇼츠도 많이 찍으시고 유튜브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만약에 화면발 잘 받으면 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수익은 좀 어떤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늘 안 좋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부인님께서 딜러가 되게 떼돈 번다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엔 그렇지도 않고 요즘이 아니고요. 늘 그래 왔어요. 뭐 에이전시도 많고 유튜브 유입률도 많다 보니까 어찌됐건 고객님들도 뭐 할인 프로모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사원의 이제 이익을 포기하고 출고를 시키냐, 그리고 두 번째는 수당을 살려도 어차피 서비스로 다 나가기 때문에 쉽진 않아요. 앞으로도 똑같을 것 같아요. 배고플 것 같아요. 나 배가 고프다. 그럼에도 저희가 영업이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과장님은 지금까지 영업을 하면서 뭐 가장 좋았던 순간이 있나요? 그냥 이 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좋았던 점들이 있죠. 열심히 일주일 동안 상담해드렸는데 이게 딱 메이드가 돼서 출고까지 이어지고 그분과 이제 고객님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는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고객님들과 같이 늙어간다는 그렇죠. 거. 같이 늙어가요. 그리고 뭐 고객님이 슬라의 자녀를 소개시켜줄 때 이럴 때 색다른 감동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개 안 시키기가 세다고. 근데 제가 감사한 건 있었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고객님들이 저한테 부주금 주신 거. 아, 그렇죠. 일이 있어서 제가 못 받았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챙겨주시는 거는 진짜 되게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감동이고. 사실 네. 이제 저는 이제 딜러와 에이전시 이 둘 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꼭 할인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에이전시로 진행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에이전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딜러랑 거래를 하게 되면 사후 관리라든지 네. 아니면은 또 피드백이 너무 느려요.
또 시장은 또 에이전시 판매량도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과장님이 봤을 때에는 에이전시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점이요? 에이전시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닌데 어찌됐건 에이전시를 통해서 고객님이랑 이제 메이드가 돼서 출고를 할 경우에는 이제 끝까지 사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중간에 딜러한테 책임 회피를 해버리면 그 딜러분은 사실 영업 수익으로 따지면 이제 제로에서 시작하는데 영업사원 이제 딜러 간의 거래를 했다고 하게 된다면 이제 끝까지 사후 관리를 책임져주고 때론 이제 대신 뭐 서비스 센터 예약도 해주기도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에이전시가 고객과 이제 거래가 끝나면은 이럴 때 가끔 조금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갑자기 저한테 막 화내거나 차 뭐 이거 왜 이상인데 아무도 왜 신경 안 써주냐 이런 거 하시면 당황스럽죠. 저는 고객님이랑 접촉한 적이 없는데 그냥 차만 갖다 줬을 뿐인데. 근데 결국에는 사실 고객님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이 에이전시도 결국에는 그 회사랑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랑 나눠 먹기 때문에 네, 에이전시가 저렴하다라고 보시기엔 또 어려운 경우도 많거든요. 그쵸. 근데 반대로 고객님들이 기대하는 거는 연락 잘 받고 사후 관리 뭐 대단한 게 아니라 전화 잘 받고 센터 예약하기 뭐 이런 건데 요즘 벤츠 예약 대신 잡아주는데 사실 거의 예약하는 잡는데 3시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어요. 예약을 잡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전국으로 다. 근데 사실 저희가 차를 구매하면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구매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당황스러우실 수는 있어요. 우리 과장님은 만약에 구매하는 고객님들한테 적어도 이거만큼 약속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사후 관리죠. AS. 제가 또 AS 리셉션 출신이기도 하고 학교 졸업하고 리셉션 업무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을 먼저 겪었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 들어오자마자 욕설하시는 분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느낌과 감정을 충분히 알죠, 저는. 그래서 제가 영업사원을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는데 이렇게 비싼 차 주고 서비스 제대로 못 받으면 열받죠. 저는 공감을 해줘요, 일단. 왜냐면 저 예민하신 상태에서 제가 또. 근데 사실 보면은 고객님들이 원하는 게 네.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공감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 금액적인 부분도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회사가 크면 마케팅 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제가 경험해본 대다수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혹 욕심 부리는 딜러도 있죠. 너 좀 과하게 욕심을 부리면 금액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대부분은 사실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은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아, 본인은 욕심 전혀 안 부린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딜러분들이 욕심을 가질 수가 없게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되게 좋은 것 저는 같아요. 지금 당장 만약에 이번 달에 차가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당장 구매하세요라고 하진 않아요. 회사에는 미안하지만 이맘때쯤엔 좀 풀리겠다라고 할 때 그때 저는 계약서를 받는 편이에요. 아,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서로가 서로 불편해지고 저도 욕할 수 있거든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이 부분. 그쵸. 사실 이제 수입차가 약간 할인이 고무줄적인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 아우디가 예전에 심했는데 요즘 좀 덜한 편이긴 하죠. 영업사원이 먼저 진단해주고 네. 구매한다라고 해도 영업사원이 좀만 기다리라고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되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에이전시, 그러니까 인터넷이 되게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에이전시도 당연히 보시는 게 맞고 유튜브 보시면서 차량 뭐 할인 흐름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또 에이전시가 알고 있는 할인과 직접 전시장 찾아오셔가지고 할인과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금리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대면을 했을 때 제가 그래도 사탕이라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품위를. 아, 그렇죠. 그러니까 꼭 유튜브만 이렇게 보시고 다가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4월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주력 이제 할인 차종이 A6 그리고 A3, Q3가 할인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작은 차를 보시는 분들은 요 두 가지 차량을 보시면 할인이 또 많이 하고 있고 벤츠 BMW에 비해서 추가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할인만 지금 이렇게 포인트로 말씀드린 거고 다 있습니다. A7도 있고. 사실 아우디가 네. 할인 말고도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건 아무래도 연말 돼봐야 알 수 있겠죠. 그쵸. 진짜 기대가 되긴 합니다. 네.
많이 좀 팔아주세요. 아까 오면서 봤는데 과장님 그 아우디에 근무하는데 왜 벤츠 차량을 사고 계세요? 작년에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A 클래스를 뽑았죠. 이제 또 바꿔야죠. 차를 내려야죠 이제. 근데 무슨 차를 바꿀 마감이 예정인가요? 모자라니까 한번 A5 되게 예쁠 것 같아요. 풀체인지 모델 보셨어요? 네. A5가 사실 그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차량.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차 웬만하면 다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사기에는 너무 금액대가. 그래도 또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아우디에는. 네, 과장님. 사실 이제 영업한 지도 거의 10년이 넘었죠. 그러면 뭐 포부가 있나요? 포부는 없어요. 야망만 있을 뿐. 영업적으로는 그냥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일단 대수 먼저 채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열심히 해야죠. 발로 뛰어야 됩니다. 어차피 결국은 지점장이 목표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더 그 이상도 꿈꾸긴 해요. 아, 그 이상. 자면서요. 잠들면서. 영업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건 뭐예요? 저도 처음에 영업 시작할 때 한 6개월 정도 울면서 다녔어요. 혼나기도 많이 혼나고 적응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즐거운 건 이제 직장 동료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고객님한테 엄청 욕먹거나 뭐 위에서 혼나거나 이랬을 때 그래도 동료들이 개그맨 못지않게 재밌거든요. 다들 입담이 좋으셔가지고 그래도 서로 이제 동료가 있기에 이제 즐거운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우리 과장님이 제 속이라도 저도 어차피 에이전시에 속한 거니까 고객님한테 적어도 이건 약속해 드릴 수가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저는 책임져주죠. 이게 아우디, 벤츠, BMW 다 독일 차잖아요. 이게 부품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 오기까지 3, 4주가 걸려요. 그런 거 제외하고 이제 뭐 부품이 있는 거라던가 이러면 딜러 통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빠르죠.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게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책임져 주겠다. 알겠습니다. 고객님들도 같이 예약하실 때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센터 예약을 잡을 때 그 고객님이 전하는 것보다는 딜러를 통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장점이 많긴 해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벤츠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지역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서비스센터가 한성인데 콜센터를 통해서 예약하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뒤에 잡아주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영업사원이 거의 없어지고 판매사원을 바뀐다라고 해요. 그 패러다임이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것 같은 게 저도 많이 느껴지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 과장님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좀 고객님들도 예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고 시승을 하고 이렇게 이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인터넷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 점점 패러다임 자체가 영업사원이 아니라 판매사원으로 바뀌는 게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목석 가리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영업사원들이 되게 많아졌고 그 많아진 영업사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들고 있고 캐피탈도 마찬가지거든요. 리스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용하는 캐피탈은 거의 줄었어요. 예전에 전시장에 있으면 캐피탈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뭐 아침에 빵도 사주고 뭐 우유도 돌리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제가 이용하는 캐피탈이 뭐 3개? 수입차는 3개? 그런 옥석 가리기인 것 같아요. 옥석이시잖아요. 그쵸. 준비되어 있는 옥석인가요? 늘 준비되어 있죠. 10년 전부터. 서비스와 친절, 응대 이런 게 일단 밑바탕이 돼야지 기본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사원이. 네. 기본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는데 앞으로도 잘해야죠. 네, 오늘 꼭 계약하시고요. 만약 뭐 제가 채널에다가 우리 과장님의 명함을 올려놓겠지만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되게 그 아우디 판매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지금은 당장 도움이 안 되더라도 뭐 그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과장님 통해서 차량 판매하게 되면 이런 베네핏, 특히 센터 예약 이런 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사실 오늘 예정이 없던 촬영이었는데 그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딜러 친구하고 알고 지낸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에이전시 입장과 캐피탈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과 그리고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딜러 입장에서 한번 대화 형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